우리나라의 명의 아닙니까? 자, 명의한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논문을 많이 쓰는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치료를 잘 받느냐, 빅4 병원의 출신의 의사들이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의 수술 실력 가졌냐, 그건 아니란 겁니다. 수능을 좀 못 봐가지고 빅4 병원 대학교에 못 갔다가 근데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 명의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명의와 다르다. 안녕하십니까, 척추88 이경석입니다. 오늘 또 주제가 또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의학적인 그런 지식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사실 비의학적인 얘기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뭐 척추 협착증이 무엇이냐, 뭐 골절의 의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소에 정말 잘 몰랐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할 때 많이 고생하시는 제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여러분한테 훨씬 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명의란 무엇인가. 명의란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개고생 덜한다. 명의 너무 그 명의라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예약하는데 막 8개월, 1년 심지어 수술 받으려면 2년치 밀려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명의라는 개념을 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의라는 개념과 의사들이 말하는 명의라는 개념은 엄밀히 다르다는 거죠. 먼저 대학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명의라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TV, 책, 그런 신문에서 말하는 명의의 개념이 무엇이냐? 첫 번째, 논문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국제 SCI라 그러죠. 국제 저널에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명의를 쳐줍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빅4 병원 있죠. 여기 뭐 이름을 공개해도 다 아시니까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카톨릭병원 같은 빅4에 소속된 의사일수록 명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단은 그 병원에 소속되면 명의라는 호칭을 얻기 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매우 어려운 고난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인사들이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특수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들은 명의로 칩니다. 네 번째, 수술 건수가 아무래도 많은, 이제 아무래도 수술에 대해서 국내에서 몇 건 이상 했다, 이런 게 또 명의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언론에서 인정하는 명의 기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논문을 많이 쓴 사람. 두 번째는 4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4대 병원 소속 안 된 사람 제가 뭐 비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고난도의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 네 번째는 수술 건수가 많은 분들. 요게 이제 소위 네 가지가 다 있으면은 뭐 국내 최고의 명의가 됩니다. 신경외과, 뭐 정형외과에서 명의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분들, 이런 거를 갖춘 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 환자들이 생각하는 명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첫 번째, 정확하게 내가 아픈 이유를 딱 진단해 주신 분들, 그죠? 뭐 갔더니 어디가 아픈지를 딱 정확하게 설명해 진단해 주신 분들이죠. 두 번째는 잘 고치는 선생님들. 감기도 빨리 낫고 아픈 것도 빨리 안 아프게 해주고 가능하면 통증을 빨리 해결해 주신 분들 명의로 칩니다. 실제로 어떤 약을 쓰는지 안 중요해요. 세 번째, 아무래도 수술을 잘해서 결과가 좋은 분들, 소문나죠? 저기 갔더니 수술했는데 굉장히 빨리 좋아졌다. 그거 일반인들 명의로 치잖아요. 네 번째,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 자, 첫 번째 대학병원 명의하고요, 두 번째 일반인들 생각하는 명의하고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무조건 진료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리는 건 아닌데요, 논문을 많이 쓰는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치료를 잘 받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논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연구를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올 약이라든지 치료법을 미리미리 연구를 해서 발표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고치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위험한 요소인데요, 4대 병원에 소속해 있는 선생님들이 물론 훌륭하죠. 수능을 잘 봤으니까. 수능을 잘 봐야지만 일단은
예, 이 4대 병원에 가는 거죠. 연세대, 서울대 뭐 이런 데 가니까. 그런데요, 해외에서는요,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하버드 병원, 예일대 병원은요, 하버드대, 예일대 나온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로 실력 있는 의사, 수술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오죠. 그 사람이 비록 타 학교 출신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학교 내 출신보다 외부 학교 출신이 훨씬 많습니다. 능력 위주의 의사들을 뽑아서 최고의 의사를 꾸리는 개념이라면 우리나라의 빅4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단 자기 학교 출신이어야 됩니다. 타 학교 출신이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 4대 병원의 교수 남기는 하늘의 그야말로 별따기예요. 없지 않습니다. 상당히 드뭅니다. 일단은 능력과 실력이 떠나서 자기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치력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그 하얀 거탑 보시면요, 과장된 면이 있지만 상당히 의사들 보면 깜짝 놀라요. 상당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만큼 대학병원의 어떤 과장이라든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치열한 정치력, 어떤 인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뚫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력이 출중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고 수술 결과 좋은데 지방대 출신이다. 예, 교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지방대학교에 요리학과를 나왔더라가지고 요리를 서울대 요리학과보다 못하다. 아닙니다. 요리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요리라는 것은 직감, 감각, 손 그 끝에 어떤 그죠? 자신의 타고난 직관력이잖아요. 수술 마찬가지거든요. 수술도 결단력이 필요하고요. 용기,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고 손끝에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은 사실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험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타고난 감각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자질이기 때문에. 자질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수능을 좀 못 봐가지고 빅4 병원 대학교에 못 갔다, 아니면 뭐 지방대 갔다, 그런 분 많아요. 근데 수술은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아쉽게도 명의라는 얘기를 못 듣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수술 건수가 많은 건데, 수술 건수는 분명히 많을 겁니다. 대학병원이, 빅4 병원이.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뭐 일반 병원과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설명을 받고 싶고, 의사의 얼굴을 자주 보고 싶고, 아침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고, 면담 요청을 했을 때 면담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빅4 병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동네에 있는 대학병원, 아니면은 일반적인 병원에도요, 충분히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얼마나 걸려요? 대기 시간 6개월, 8개월 걸리는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명의 아닙니까? 자, 명의한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엄밀히 그 명의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명의와 다르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영석 원장의 말을 듣고 내가 빅4 병원 8개월 대기 받았는데 그럼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그럼 명의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네,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요. 반대파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갔는데 설명을 되게 무뚝뚝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대충 보시는 느낌? 외래에서. 근데 이분 되게 유명해. 수술을 되게 많이 하신대요. 저는 반대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척추 수술은요, 실력이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비슷합니다. 대개 10년 차 정도 되면요, 사실 실력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는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수술이란 것을 잘 해놓고 내가 존중받는구나, 나의 말을 선생님들이 다 이해해 주는 거라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동지감이 없으면은 사실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술을 한번 받게 되면요, 그게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허리 수술, 목 수술은요, 수술 받은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술한 다음에 예기치 못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 계획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환자가 밀려도 설명을 해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수술하면 땡, 끝. 아파요. 원래 아파요.
선생님 3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아파요. 사진상에 이상 없으니까 그거는 뭐 참듯이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빅4 아닌 다른 대학병원 또는 다른 동료병원에서 고르는 명의 기준은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외래에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내가 막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게 일단 저는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이 수술만 잘한다? 반쪽짜리 치료예요. 그래서 수술이 잘한다, 수술 많은다 소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분들 가셔가지고 그분을 면담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무조건 실력이 좋다, 소문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그런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척추만큼은 이 빅5의 병원을 가야 되느냐? 첫 번째,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이라든지 일반 대학병원에서 이거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네, 고난도 그런 분들은 빅5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두 번째, 고위험군 수술이 있어요. 어려운 부위가 아니라 쉬운 부위인데 연세가 많으셔요. 80세 넘는다거나 심장병이 있어, 콩팥질환이 있어, 간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마취라든지 어떤 수술 시에 굉장히 좀 고위험군인 분들은 빅5 병원 또는 대학병원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척추 수술을 잘 받고 싶고 내가 아플 때마다 가서 찾아뵙고 싶고 그런 거는요 빅5 병원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은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일반 대학병원 또는 동네에 있는 척추병원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